자, 여러분 잘 들리죠? 반갑습니다. 우리 통합과학 방과후 수업 월요일 보강 수업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 다 요 프린트를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준비하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면서 필기할 거는 필기하면서 그렇게 수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번 파트는 일단 산과 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일단 여러분들 산이라는 거는 이미 다들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는 정의는 굉장히 제한적이긴 한다만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 H+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염기의 종류는 산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있는 지금 6가지 물질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내고 있죠.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은 당연히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물질들 간의 차이는 염기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가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이라는 용어와 산성이라는 용어를 동의어로 쓰시면 안 돼요. 산은 물질이고요. 산성은 특징이죠, 특징.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산은 산입니까? 산성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탄산은 산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산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공통적인 이온,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 즉 산성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맛인데 대부분 산은 신맛이 나요. 신맛. 시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도, 레몬, 식초 이런 것들, 김치, 신맛이 나는 게 요 갈로 안에 있는 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 전도성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러요. 왜냐하면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H+죠. 그리고 음이온. 왜냐하면 종류마다 음이온은 다르니까 이렇게 이온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우리가 이온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온화되어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온들은 전하를 띤 입자고, 걔네들은 서로 전기 자극을 흘려주면 반대의 극으로 흘러요. 즉, 좀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이동합니다. 그런 전하를 띤 입자의 이동을 전류, 이해되세요? 전은 전하를 띤 입자의 류, 흐를 류자, 그런 흐름 자체가 전류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존재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 그림 보시면 전구에 빛이 들어오죠? 됐나요?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뒤에 중화 반응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금속과 반응해서 산은 마그네슘, 철 등과 같은 금속.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금속의 이온화 경량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었는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을 넣어야지 걔네들이 산화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밑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생각하라 그랬죠? 어떻게 나누라 그랬어요? H 플러스 2개와 Cl 마이너스 2개가 있는 택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Mg 2 플러스 하나랑 Cl 마이너스 2개가 있는 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두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이 컬러풀하게 가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이렇게 마그네슘 이온으로 될 때 산화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HCl이 있는 수소이온이 수소기체가 될 때 환원이 되었다. 캐치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빈칸 채워볼까요? 요런 금속들은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금속이온으로 산화되고, 수소이온은 수소기체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H2를 수소기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수소분자 이렇게 말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탄산칼슘과의 반응 보시면 탄산칼슘의 주성분이 아니죠. 다르게 얘기하죠.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래서 탄산칼슘과 지금 요 염산을 반응시켰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CO2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이런 물질들, 석회석, 대리석, 방해석 등등등 이런 것들은 탈산칼슘이 주 성분이니까 염산에 넣으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면서 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 화학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 이렇게 산소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넓은 수준의 산화수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산화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산화환원 반응은 앞에서 했죠. 자, 그 다음에 지시약. 이 용액의 액성,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걸 지시약이라고 하죠. 이 지시약의 색 변화는 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산은 다 똑같습니다. 리트머스 종이 붉게하고 BTB 노란색, 노초파 기억나시죠? 페놀프탈린 무무빨, 메틸오렌지 빨노노 이렇게 해가지고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대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외우셨죠? 그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다음 페이지로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이건가? 오케이. 자, 산의 수소이온의 확인. 자, 요거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이유는 이제 요런 그 전류가 더 잘 흐르기 위해서 요런 전해질을 좀 이렇게 미리 적셔주는 거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염산의 적신실, 묽은 염산의 적신실을 놔뒀더니 요쪽 방면으로 붉게 변했다. 그럼 여러분들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는 요인이 H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 H 플러스는 양이온이니까 이 H 플러스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네가 마이너스 극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다 줬지만 이걸 만약에 안 주더라도 산에는 수소이온이 있는데 그 수소이온이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뭘로?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소이온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수소이온은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왼쪽이 마이너스 극,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극. 그리고 염산 아니라 다른 황산, 아세트산 다른 걸 줘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거는 산에 있는 양이온,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변의 산은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아세트산은 이제 식초의 주 성분입니다. 물론 우리 뭐 실험실에서는 빙초산이라고 쓰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식초는 굉장히 저농도의 그런 수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탄산도 마찬가지, 탄산이온, 탄산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폼산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포름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 폼산이라고 하네요. 개미산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 이온화되면요, 참고로 여러분들 CHCOH 중에 CH3COO 전체가 마이너스고 H 하나 나오고요. 탄산은 음용부터 그냥 적을게요. E-니까 두 개의 수소이온이 나오고, 폼산은 HCOO-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하나,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부 다 수소이온을 내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다 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염기입니다. 염기. 자,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친구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OH-, 얘는 다원자 이온이죠. H 소문자로 적으시면 안 돼요. OH-, 수산화이온. 그래서 O랑 H 한 개가 세트로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오히려 이제 산과 반대로 얘는 염기, 음이온 때문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거니까 염기 종류마다 양이온이 다른 거죠. 되겠죠? 수산화나트륨부터 암모늄 이온까지. 특히나 여러분 이런 것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전부 다 OH가 돼 있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만 딱 적어놓으면 이게 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하기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염기의 정의가 물에 녹아서, 즉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 반응식처럼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도 염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염기성이고요.
이 염기가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똑같죠? 산이랑. 산은 H 플러스 때문에, 염기는 OH 마이너스 때문에 그 성질들이 나타난다. 자, 아까 산은 신맛이었잖아요. 염기는 대부분 쓴맛이 납니다. 여러분 특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전기전도성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전하를 띤 입자, 지금 여기서 이온이잖아요. 이온이 존재하면 이온들은 그 각각 반대의 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염기는 수산화이온과 양이온으로 나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수산화이온,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금속과의 반응. 금속과의 반응은 아까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주로 수소기체를 발생하죠. 그죠? 근데 염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뭐 일부 이런 예외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특성은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4번에 단백질과의 반응 보시면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는 다 샴푸로 머리를 감죠. 옛날에 이제 뭐 정말 옛날에는 머리를 비누로 감았대요. 저도 그 정도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비누로 머리를 한번 감아보면, 저도 어릴 때 한번 감아본 적은 있거든요. 어디 뭐 교회 수련회 가서 그랬나? 한번 샴푸가 없어가지고 비누로 감은 적이 있는데, 머리를 비누로 감으면 굉장히 머리가 빳빳해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을 때부터 이미 머리 결이 달라요. 이제 머리카락이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녹아서 상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감아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 묻은 손으로 비누 만져도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비누가 녹여서, 왜 비누에 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끈거린다. 달걀도 마찬가지. 달걀도 단백질이 많잖아요. 걔네들을 염기에 놓으면 그것들에 녹아서 크기가 작아진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시약. 염기는 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끼리 똑같고 염기끼리 똑같아요. 리트머스 푸른색이고, 도초파니까 염기에서는 BTB 파란색, 무무빨 페노프탈린 붉은색, 그 다음에 빨노노 메틸오렌지 노란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중학교 때 다 외우는 거니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염기 수산화이온 확인. 요번에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염기 물질의 적신실인데, 지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죠. 이거 뭐 오른쪽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문제에 따라 이걸 왼쪽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OH-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보시면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니까. 그래서 OH-는 음이온이니까 이놈이 이동하는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플러스 쓰시고, 수산화이온인 공통적인 이온 때문에 이런 성질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주변의 염기 쭉 갑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앞에 이거는 좀 쉬워서 제가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 속도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안 되면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요. 이런 영상 강의가 최대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수산화나트륨 비누 원료로 쓰이고, 뭐 이런 세정제들에도 들어있고요. 수산화마그네슘, 제산제, 게비스콘 이런 거 알죠? 탄산수 나트륨, 우리 때는 겔포스였는데, 겔포스. 죄송합니다. 자, 탄산수 나트륨, 베이킹 소다, 조성분,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수산화칼슘, 석회수, 그죠? 석회수에 이산화탄소 불어넣으면 뿌옇게진다. 맨날 했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지시약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리트머스, BTB, 페놀프탈린, 메틸오렌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붉은색, 푸른색, 그 다음에 노초파 나오죠? 무무빨, 빨노노,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pH, 여러분 pH가 나왔어요. pH도 중학교 때 배우죠? 요즘 안 배우는가 잘 모르겠네. 여러분 pH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척도입니다. 척도. 여기 보시면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pH는 로그 값이에요. 그래서 미치 10인 상용 로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 분의 1.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로그는 또 마이너스가 앞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적어주냐면 이걸 알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pH 값이 작을수록 산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pH 값이 작을수록 수소이온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H는 수소이온, H 농도 지수인데 수소이온이 많으면 pH 값이 커야지 왜 작아? 왜 반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범위는 0부터 14까지의 값을 가지고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클수록 pH는 작아진다. 이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겁니다. 자, pH가 7보다 작을수록 산의 성질이 강해지고 7보다 클수록은 염기 성질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 주변 물질의 pH 이거 다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다 외우라는 거 아니고 보시고 이 정도 되구나. 이 정도네 라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로그를 아직 안 배우셨죠? 그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사실 pH 값이 1차이가 10배예요 사실은. 그래서 pH 2와 pH 4는 수소이온 농도가 2배 차이가 아니라 2칸이니까 10의 제곱 10배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산염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